여섯 번째 파트 대손의 회계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손이란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다시 말해 떼인 돈을 의미합니다. 대손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들이 있는데요. 첫째, 파산, 사망, 실종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둘째, 강제 집행이 이루어졌을 때도 해당합니다. 셋째, 법원에서 회생인가가 결정되었을 때. 넷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예를 들어 상법상 3년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 기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채권, 즉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 등이 해당하고요. 여섯째, 역시 중소기업의 경우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수표, 어음, 외상매출금 채권도 대손 요건에 해당합니다. 일곱째, 회수 기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소액 채권 30만원 이하의 경우도 대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에 따른 대손, 예를 들어 면책 결정이나 회사 정리법에 의한 경우도 대손으로 인정됩니다. 대손이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옴과 같은 매출채권에서 대손이 발생하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반면 미수금이나 대여금과 같은 기타 채권에서 대손이 발생하면 영업 외비용인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죠. 물론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은 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대손에게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제1단계는 결산 시 대손을 예상하여 대손충 당금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보충법으로 설정되며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 당금을 기입합니다. 대손충 당금은 평가 계정임을 기억해 주세요. 제2단계는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입니다. 마지막 제3단계는 대손 처리했던 채권을 회수했을 때의 처리입니다. 만약 단기에 대손 처리한 것을 단기에 회수한다면 대손 처리했던 회계 처리를 원위치, 즉 역분기합니다. 하지만 전기에 대손 처리한 것을 단기에 회수한다면 대손충 당금을 설정 처리하게 됩니다. 예제 2를 통해 대손회계 처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5년 12월 31일 외상매출금 잔액 100만원에 대해 1%의 대손을 설정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상 대손액은 100만원의 1%인 1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차변의 대손상각비 1만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1만원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평가계정이란 특정 계정을 따라다니면서 특정 시점에 해당 계정에서 차감하는 계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차감적 평가계정이라고도 하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으로 분류되지 않는 독특한 특성을 가집니다. 다음으로 26년 3월 10일에 거래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1만 5천원을 대손 처리했다고 해봅시다. 이때 만약 대손충 당금 잔액이 없다면 차변의 대손상각비 1만 5천원, 대변의 외상매출금 1만 5천원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어서 예제 1의 두 번째 상황입니다. 25년 12월 31일에 외상매출금 잔액 100만원에 대해 1%의 대손을 설정하여 대손충 당금 1만원을 설정했습니다. 이제 26년 3월 10일에 거래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1만 5천원을 대손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는 대손충 당금이 존재하므로 먼저 설정된 대손충 당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변의 대손충 당금 1만원, 그리고 부족한 5천원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 총 1만 5천원을 차변에 기록합니다.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1만 5천원을 기록하여 채권을 제거하죠. 즉, 과거 결산 시 대손을 예상하여 미리 비용 처리하고 대손충 당금에 설정해 두었던 것을 실제 대손 발생 시 대체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예제 2를 통해 대손 설정의 연속적인 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년 차인 25년 12월 31일 외상매출금 잔액 100만원에 대해 1% 대손을 설정하면 예상액은 1만원이 되고 차변의 대손상각비 1만원, 대변의 대손충 당금 1만원으로 설정합니다. 2년 차인 26년 12월 31일 외상매출금 잔액이 150만원이 되고 여기에 다시 1%의 대손을 설정해야 한다면 예상 대손액은 150만원의 1%인 1만 5천원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미 대손충 당금 잔액 1만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족한 5천원만 추가로 설정하면 됩니다. 이를 보충법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5천원, 대변의 대손충 당금 5천원으로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대손의 설정, 즉 예상을 하는 경우를 여러 시나리오로 살펴보겠습니다. 25년 12월 31일 결산 시 외상 매출금 잔액 200만 원에 대해 2%의 대손충 당금을 설정한다고 가정합니다. 예상 대손액은 200만 원의 2%인 4만 원입니다. 첫 번째 경우 대손충 당금 잔액이 전혀 없다면 예상액 전액인 4만 원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대손충 당금 4만 원을 설정합니다. 두 번째 경우 대손충 당금 잔액이 3만 원 있다면 4만 원 중 3만 원은 이미 있으므로 부족한 1만 원만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대손충 당금 1만 원을 추가 설정합니다. 세 번째 경우 대손충 당금 잔액이 4만 원 있다면 예상액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별도의 회계 처리는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우 대손충 당금 잔액이 5만 원 있다면 예상액 4만 원보다 1만 원이 많죠. 이 1만 원은 대손충 당금 환입이라는 영업 외수익으로 처리하여 과다 설정된 충당금을 환입합니다.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을 때의 회계 처리를 다양한 대손충 당금 잔액 시나리오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5년 3월 1일 외상 매출금 5만 원이 거래처 파산으로 대손 처리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첫 번째 경우 대손충 당금 잔액이 7만 원이라면 대손액 5만 원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으므로 차변의 대손충 당금 5만 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5만 원으로 처리합니다. 두 번째 경우 대손충 당금 잔액이 정확히 5만 원이라면 마찬가지로 차변의 대손충 당금 5만 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5만 원으로 처리합니다. 세 번째 경우 대손충 당금 잔액이 전혀 없다면 대손액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5만 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5만 원으로 처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우 대손충 당금 잔액이 3만 원이라면 먼저 3만 원은 대손충 당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2만 원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 총 5만 원을 차변에 기록합니다.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5만 원을 기록합니다. 예제 3입니다. 25년 3월 10일 거래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10만 원을 대손 처리합니다. 이때 대손충 당금 잔액이 3만 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대손충 당금 3만 원을 사용하고 부족한 7만 원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차변에는 대손충 당금 3만 원, 대손상각비 7만 원이 기록되고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10만 원이 기록됩니다. 이후 25년 10월 20일, 3월 10일에 대손 처리했던 외상 매출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고 합시다. 단기에 대손 처리한 것을 단기에 회수하는 경우 결산이 아직 되지 않았으므로 대손 처리 시의 회계 처리를 역분기하여 원위치시킵니다. 따라서 차변에 현금 10만 원이 들어오고 대변에는 대손충 당금 3만 원과 대손상각비 7만 원을 기록합니다. 이번에는 예제 4입니다. 24년 3월 10일 거래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10만 원을 대손 처리했습니다. 당시 대손충 당금 잔액이 3만 원 있었다고 가정하면 24년에는 차변의 대손충 당금 3만 원, 대손상각비 7만 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10만 원으로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5년 10월 20일 24년에 대손 처리했던 외상 매출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 전기, 즉 전년도에 대손 처리한 것을 단기에 회수하는 경우에는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이미 결산이 끝나고 회계보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손을 대비해서 다시 대손충 당금 평가 계정으로 설정 처리합니다. 따라서 차변에 현금 10만 원이 들어오고 대변에 대손충 당금 10만 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어서 전기 대손 처리된 채권의 단기 회수 사례를 좀 더 명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에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 3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대손 처리 당시 대손충 당금 잔액이 2만 원 있었다면 과거에는 차변의 대손충 당금 2만 원, 대손상각비 1만 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3만 원으로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현재 즉 단기에 이 3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 전기 대손 처리 후 단기 회수 시에는 결산이 이미 완료되어 회계 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다시 대손충 당금 평가 계정으로 설정 처리합니다. 따라서 차변에 현금 3만 원이 들어오고 대변에 대손충 당금 3만 원을 기록합니다. 다음은 단기에 대손 처리된 채권의 단기 회수 사례입니다. 단기에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 3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대손 처리 당시 대손 충당금 잔액이 2만 원 있었다면 과거 즉 단기 내 대손 처리 시에는 차변의 대손 충당금 2만 원, 대손 상각비 1만 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3만 원으로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현재 즉 단기 내에 이 3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 단기 대손 처리 후 단기 회수 시에는 아직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대손 처리 시의 회계 처리를 역분기하여 원위치시킵니다. 따라서 차변에 현금 3만 원이 들어오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2만 원과 대손 상각비 1만 원을 기록합니다. 이제 다음 거래들을 분개해 봅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9월 28일 실제의 대손이 발생했습니다. 외상 매출금 53만 원이 대손 처리되었고 이때 대손 충당금 잔액은 18만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 18만 원, 부족한 35만 원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여 대변의 외상 매출금 53만 원과 상기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8월 7일 실제 대손이 발생했습니다.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 대손 처리되었고 대손 충당금 잔액은 6만 6천 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변에 대손 충당금 6만 6천 원을 사용하고 부족한 93만 4천 원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며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기록합니다. 다음 시간 수업 목표를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회계 처리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시청해 주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